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부분에서 세 번째 파트인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신간회라는 단체는 인과관계가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 세 가지 단체 및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준비한 60만세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60만세 운동은 말 1926년 6월 10일에 일어난 만세 운동입니다. 우리가 1919년에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 1919년의 3.1 만세 운동은 당시에 상황제였던 고종이 죽고 난 이후 고종의 인산일에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이뤄낸 만세운동이고요. 이거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서거하고 난 이후에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민족운동입니다. 먼저 이 1920년대라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1920년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제의 문화통치로 인해 어느 정도 이런 사회운동 같은 게 열려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이 굉장히 많음을 염두에 두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20년대에는 일제의 어느 정도는 허용적인 분위기였던 탓에 여러 가지 운동이 많구나를 주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민족주의 조류와 사회주의 조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먼저 민족주의 조류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이 이 주류였다고 했는데요. 이 실력 양성운동의 종류로 첫 번째 물산 장려운동, 두 번째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한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맹 퇴치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세 가지가 전부 잘 운영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던 탓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약간 변질되어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게 생겼다고 했었습니다. 이 타협적 민족주의에 반해 원래 민족주의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여기 있는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사회주의자들도요, 1920년대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투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이 쟁의가 일제가 1925년에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 좁아진 활동 반경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살 구멍을 활로를 개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비타협적이었던 민족주의자들과 이 사회주의자들이 일부가 연합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 규모의 단체였던 신간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대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빌드업이 서서히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60만세 운동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고종의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서거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다시 한번 우리가 함성을 질러 일제를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약간 조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계가 계획을 하고요. 민족주의계가 여기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학생단체들이 깊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60만세 운동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이 일제의 사전 발각이 되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때 처음으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결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되고요. 이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 60만 세 운동 이제 이후에 서울과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순종 국장 행렬을 따라 이 평화적인 시위 행렬이 전개가 되었고요. 지방에서는 지방 학생들도 역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겠다 하고 학교를 단체로 나가지 않고 동맹휴학을 하고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60만 세 운동은요. 3.1운동 때와 같이 이 전민족적으로 너무 광범하게 퍼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민족운동이 주체가 되어서 학생운동, 여기 이제 아까 봤듯이 이 전 과정에 학생들이 이 참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게 되면서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독서회와 비밀결사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조직이 되게 됩니다. 또한 방금 말했듯이 이 결합의 가능성, 민족이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민족의 역량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민족 협동 전선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이 바로 이 60만 세 운동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인데요. 약간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조류가 나오게 됩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바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졌던 양분화됐던 조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민족의 당은 하나다, 유일하게 하나다 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인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중국도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 조류를 가진 당과 국민당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의 조류를 가진 당이 양당 체제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원래는 별로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근데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거대한 집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서 이념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이에 따라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하나로 합치는 이 1차 국공합작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1924년이었습니다. 군벌과 제국주의 세력 타도를 목표로 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단결입니다. 이것을 중국 관내의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옆에서 보시고는 우리나라도 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여파가 바로 만주와 국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먼저 만주에서 벌어진 삼부 통합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소련에서 자유시위 참변을 겪고 나서 다시 만주에 돌아온 이 독립군 집단이 3개의 군 정부를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불리는 군 정부는 군사 조직일 뿐만 아니라 주민을 조직하여 지휘하는 행정기구의 성격도 갖추어서 군사 행정기구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만주의 3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이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때 이제 만주 지방에서는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가 존재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하필 또 독립군 탄압을 위해서 만주의 군벌과 체결한 협정이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고 존재하게 되는데요. 만주 군벌인 이 장장님 세력에게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어느 정도 너희가 좀 죽여주면, 해결해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참의부와 정의부와 신민부 3부의 활동이 위축이 되게 되자 이 중국에 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의 이 여파와 영향을 받아 만주에서도 3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합쳐지진 못하고 국민부와 혁신의회 2개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조직과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으로 통합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혁신의회는 한족 총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미스아 협정으로 인해 독립군의 위기가 촉발이 되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삼부통합운동이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드디어 이제 신간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간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우의 연대의 가능성을 이미 찾았었죠. 우리가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중국의 관내에서 벌어졌던 민족 유일당 운동, 민족이 하나로 먼저 힘을 합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우리가 좌우의 이념 대립을 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극복한 이 다음이다 라고 하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된 단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이나 참정권운동 같은 걸로 이미 타협적 민족주의의 길로 일부가 돌아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활로를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다가 60만세 운동 이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연합의 가능성이 모색이 된 바 있었죠. 이로 인해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고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미 있었는데 이 정우회에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정우회 선언의 내용이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우리가 연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지의 민족 유일당 운동, 중국, 코민테르 이런 이 국제적인 공산당의 연합 노력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27년에 창립된 거대 조직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라는 단체는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가장 거대했던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1907년, 7년이죠. 구한 말에 있었던 신민회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의 강령은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추구하고요. 단결을 공고히 하는 거죠.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의 단결을. 그리고 일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돌아버린 이 기회주의를 일제히 배격하고 부인하는 것을 기치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상제, 홍명희 등이 있습니다. 이상제는 여기서 민족주의자의 색채가 조금 강한 분이고요. 홍명희는 사회주의자의 색채가 조금 강한 분입니다. 당연히 이 민족에 존재했던 단체 중에 가장 거대로 존재했던 조직이었고요. 공개된 조직이었습니다. 비밀 조직이 아니고 공개 조직이었고요. 본부가 서울에 있으며 전국 각지에 지회, 심지어는 일본에도 지회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신간회가 벌인 활동들은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다방면으로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강연회를 굉장히 많이 개최합니다. 민중 계몽을 위한 이 민족주의자들의 색채가 조금 있는 활동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노동, 농민, 청년,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좀 사회주의자들의 색채가 보이는 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게 될 건데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전개했던 원산 총파업을 지원하고 농민들, 농민들이 이제 농민쟁의의 일환으로 벌였던 갑상군 화전민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쏟게 되고요. 앞으로 나올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도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후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보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계획에서 그치게 됩니다. 계획을 하던 도중에 신간의 간부들이 대거 체포가 되게 되면서 민중대회 개최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제대로 된 후원을 했다는 것은 이 신간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근우회는 자매단체이자 여성단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간회가 후원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이 1926년이었다면 1929년에는요. 이번에 또 광주에서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통학 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옛날에 조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댕기머리 따잖아요. 통학 열차다 보니까 일본 학생도 있고 조선 학생도 있었나 봐요. 일본 학생들이 우리 조선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나 봐요. 그 모습을 지켜본 조선 남학생들 분노했습니다. 결국은 여기 내려가지고 집단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조선 남학생, 일본
조선 남학생들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죠? 버릇이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일본 경찰이요. 일본 학생들은 막 훈방해주고요. 조선 학생들은 아주 강하게 벌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딱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긴다는 거예요. 동맹과 휴학을 하면서 정말 그 일제의 타도를 외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가장 거족적인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 것이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날을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전 11월 3일만 되면 작게나마 기념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일제강점기의 학생이라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6년 60만세운동,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다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학생은요, 일제강점기 바로 우리 시대 역사 속 거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자유를 비상하면서 하늘을 마음껏 날았던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저는 학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 거인, 그 마음껏 하늘을 날고 있는 그 학생들을 저는 닭장 속에 지금 가두고 있는 듯한 느낌, 닭장 속 독수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배경은 60 만세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조직화 경향,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었다고 했었죠. 여기에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에 기인한 바가 있고요. 이 사건의 이제 직접적인 발단이 됐던 것은 1929년에 나주와 광주에서 한국, 일본 학생 간 충돌이었죠. 경찰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조선 민족의 좀 편파적인 조사를 보이게 되자 집단 반발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광주 지역 학생들의 총궐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전국적 규모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가두 시위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동맹휴학이라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정치적인 모습이었겠죠.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 여기에 이제 민중대회라고 해서 신간회가 이 학생 시위를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려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중간에 중단이 되고 지도부가 대거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신간회가 굉장히 휘청하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학생 항일운동의 의의는요, 당연히 명실상부 3.1운동 이후 오히려 60만세 운동보다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있었던 11월 3일 학생의 날이라고 예전에는 불렸는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또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일을 이 날짜에 기념하여 생긴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경문으로 이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해라. 그 다음에 만행의 광주 중학을 폐쇄해라. 일본인들한테도 좀 불이익을 주어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전국 학생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 이런 구호들이 나왔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족운동, 당연히 순종의 인사 횡렬로 보아 60만세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사회주의자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자들도 일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2번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학생 간의 사소한 충돌을 이용한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결과로 돌리는 듯하다. 일본인 학생을 석방하고 조선인 학생 다수를 검거한 데 있다. 이것은 일본이 굉장히 수사를 조선 학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이 되게 되겠죠. 돌아와서 이제 신간회의 해소입니다. 민중대회 사건, 방금 말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한
진상 규명을 위한 민중대회였죠. 이 민중대회 사건은 계획에만 그쳤을 뿐 실제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신간의 간부들이 대거 이제 체포가 되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신간의 집행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새롭게 구성된 신간의 집행부에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타협적 노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연대를 해서 만든 단체가 신간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검거된 신간의 지도부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포함이 되게 되면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균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조금 민족주의자 쪽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타협적 노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공합작도 이때 당시에 때마침 결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일인데요. 국민당의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을 뒤에서 때려잡게 되면서 국공합작이 결렬이 되게 되고요. 이걸 보고 1928년 국제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공산당 조직마저 노선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제국주의고 나발이고 계급주의가 우선이다. 자본과 지주, 타도를 먼저 하자. 일본보다 그게 먼저다라고 하면서 노선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리하여 이 국내에 남아있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마침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전체 대회에서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가결되면서 신간회가 드디어 해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간회 해소 이후의 민족운동의 방향은요. 역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가 나란히 다른 방향으로 조금 노선을 달리하면서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조선학운동이라고 하여 우리 조선의 것을 배우고 조선의 것을 쓰자라고 하는 문화학술 활동에 주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전에 이제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치게 됐을 때는 조금 그 색깔을 죽였다면 이제는 아예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혁명, 피를 흘리는 거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다 라고 하면서 농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들의 혁명적 이 투쟁에 조금 방점을 더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이전에 있었던 조선공산당, 이거 이제 일본이 중간에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단체인데요. 이것을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뒷장 넘겨보시면요. 이 신간회에 관한 사료가 나와 있고요. 신간회, 민족적 통합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등장을 하면은 이 일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한 신간회를 조금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간회에 대한 이 도표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이 20년대 중반에 국외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926년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물산장려운동을 주장한 일부 민족주의자가 연합하여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조직하게 되고 이어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정우회가 아까 등장을 했다고 했었죠. 그리하여 이 연대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정우회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간회가 드디어 창립이 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3번에 나오는 이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민족주의자들이 조금 타협적으로 변한 모습, 특히 자치운동이라든지 참정권운동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를 참고하여 신간회의 창립이 가는 역사적 의미는 여러분이 한번 서술해보세요.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이 이제 각각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힘을 합치게 됨으로써 연대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민족협동 전선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는 가 단체가 바로 이런 강령들을 읽어보면 신간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5번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 광주 제1고부, 오늘날 광주일거죠. 여기서 시작한 이 운동은 당연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우회 선언 이후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이들의 진상규명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러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의 이 변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